현재 시간 1시 30분을 향해 가고 있고요. 상황실로 들어가 볼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첫 번째 SOS는요. 시장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렇게 코스피가 급등하고 코스닥도 오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합니다. 요즘 패턴이 그래요. 지수가 오르면 팔고 지수가 떨어지면 사고 정말 하루 동안 살까 팔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 매매도 정신없는데 네. 예, 개인 매매까지 보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는데요. 근데 아마 최근에 동향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강세니까 막 계속 따라가면서 샀다가 최근에 이제 또 갑작스럽게 조정이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많이 샀다. 네. 그래서 살짝 조정 나오면은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개인들 매도가 나오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 솔직히 지금 보통 이렇게 단기적인 조정 마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게 되면 호가에 걸어놓은 거 그냥 덥석덥석 사게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개인들 매도가 잡히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최근에 기사가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벌써부터 연초 시작돼서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반대 매매 금액이 사상 최대까지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요? 있죠. 네. 오. 그렇다는 얘기는 네. 지금 계속 시장이 한 번 오르면 계속 오르는 게 아닙니다. 쉬었다 가기도 하고 속도 조절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 너무 취해서 어떤 레버리지 대표적인 담보대출이나 이런 신용을 너무 강하게 쓰게 되면은 작은 고점에서 흔들림에도 오히려 계좌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신용 담보 비율 꼭 140%대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너무 담보를 통해서 너무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은 작은 조정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최근에 많이 높아진 주식 비중을 좀 조정하는 과정이 개인들 쪽에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모르죠. 여기서 다시 3,200선을 넘어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살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어떤 흐름들 대비해서는 좀 조절하는 과정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샀다 팔았다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주도주라면 지금 계속 들고 가실 테고 주도주가 아니라면 또 수혜받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살까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오늘장 또 어떤 종목들이 기세가 강한지 주요 상승 종목들, 종목군들 한번 봐볼게요. 네, 일단 어제 점검했던 삼성전자는 딱 어제가 저점대, 네. 예, 그 85,000대 밑에서는 저점 찍고 바로 올라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오네요. 네, 모르죠 또 앞으로의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단기 눌림목 관점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동향들이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은 계속 강조드렸던 건설이나 건자재 이쪽도 시장의 대세를 또 이어가고 있는 쪽에서 건설주 얘기는 이제 안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저 사람은 맨날 나오기만 하면 건설 얘기만 하나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좀 다양하게 말씀드리려고 이제 건설 쪽은 좀 자제할 것 같고요. 또 자동차주까지 오늘 또 올라오고 있죠. 그동안 키맞추는 기아차가 또 움직이면서 뭐 해운주까지 같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 올해 들어서 나오는 주도 섹터는 또 그냥 건설주 얘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장에서 강한 섹터가 건설 그리고 자동차 쪽 이쪽이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약바이오주들은 기대감이 너무 컸는지 가는 종목, 한국파마 같은 종목만 가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밀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렇게 하락하는 또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냥 제약바이오만 못 가고요. 네. 나머지 오늘 업종별로 보게 되면 다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시장이 한 며칠 눌렸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시각은 조금 좀 불편하죠. 일단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한 며칠 또 강하게 밀렸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긴 나와도 네. 시원하지 않은 모습들이죠. 그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19 관련돼서 뭐 어떤 진단키트부터 그리고 또 치료제, 뭐 백신 이런 연관성과 관련된 쪽에서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제약바이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이 좀 뚜렷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미리 3월 16일인가요? 근데 공매도가 시행되게 되면 뭐 제일 첫 번째 타겟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좀 우려감이 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어떤 좀 입지가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부분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상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일단 코로나19 모멘텀이 지금 그 이유를 좀 시장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경기 민감 관련된 쪽을 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좀 약간 움츠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더불어서요, 은주님께서 김 대표님, 5G 아직 끝난 거 아니겠죠? 너무 힘을 잃어서 걱정됩니다라고 글을 올려주셨더니 어떤 분은 또 5G 포기하려고 한다고 하시고 어떤 네. 분은 지금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힘을 잃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또 의견을 주셨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새롭게 섹터를 말씀드리게 되면 5G 사야 됩니다. 진짜요? 네, 오랜만이에요. 5G 예, 사시는 게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분위기가 일단 국내에서 뭐 한다 만다 이런 얘기, 투자를 좀 강화한다 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뭐 B2B 얘기까지 나오면서 5G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좀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지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진다 몇 번 하다가 좀 약간 정체되는 모습들이었죠. 네. 근데 일단 이걸 떠나서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뭐 기지국을 세울 수 있겠어요? 아니면 뭐 어떤 투자를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취임과 함께 이번 SOC 투자 말고 다음 SOC 투자에는 5G 관련된 쪽이나 통신 쪽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내용들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쪽들을 필두로 해서 유럽 쪽도 다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삼성전자 영향력과 또 수주 가능성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사모으는 건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5G 관련주 의외로 요즘엔 또 봐야 되는 섹터다. 오늘 이 섹터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샀다 팔았다 갈팡질팡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지수 한번 알아봤고요. 이번엔 종목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앞서 살짝 힌트 드렸습니다. 한국파마예요. 5월의 연속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제2의 신풍제약이다라는 그 뉴스 타이틀을 보았거든요. 네. 상한가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그 배경에 대해서 김미스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대단하죠. 뭐 이런 주식이 다 있나 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파마하고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5거래 연속 상한가인데 네. 지금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 회사는 예전부터 그냥 제약사죠. 그래서 정신신경계, 뭐 순환기계 거기다 약간 항생, 항균 관련된 쪽도 강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에 경희대와 이제 벤처 제약사 제넥셀이 아니고 제넨셀입니다. 제넨셀. 넨셀이요? 네. 네, 이 회사가 인도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임상 이상을 완료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파마가 만든 약이 이 치료제로 쓰였다는 관점 쪽에서 강하게 부각되는데요. 근데 지금 얘기로는 코로나19 경증이나 그리고 또 중증도 환자에 대해서도 투약 6일 만에 98.5%, 95% 회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높죠.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럼 백신 필요 없는 거네요. 네,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겠는 사실이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뒤져봤더니 임상 결과 관련된 데이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데이터나 여러 가지는 없는 상황 쪽에서 회사 측 말을 믿어야겠죠. 네, 근데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나오면서 주가가 강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파마에 대해서 이미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이거 왜 가지 하면서 계속 그 수익을 누리신 분도 있을 테고요. 상한가에 과감하게 들어갔는데도 현재 계속 수익을 내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이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2의 신풍제약이라고 했는데 신풍제약은 현재 구간 하락을 한국파마는 상승. 뭔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도 신구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항체 치료제 관련돼서 셀트리온이 좀 모멘텀이 꺾이니까 네. 뭐 새롭게 또 이 관련된 쪽이 부각을 받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방식인지 뭐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비밀리에 진행되는지 잘 몰라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새로운 기대감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연간 순이익이 뭐 몇십억 대 나는 회사가 지금 시총이 1조까지 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 말대로 그대로 잘 진행이 돼서 진짜 상용화되게 되면은 큰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오늘 상한가 가니까 내일 또 추격 매수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저희는 뭐 지금 한국파마를 신규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수 없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 이렇게 연상한가를 보여주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 그 가이드라인만 좀 제시해 드려 볼게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부럽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네. 매매 잘하시네요. 네, 근데 일단 고점 신호라고 그러죠. 보통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한 1시간 안에 빠르게 상한가가 들어가서 또 안착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공박을 펼치면서 고점대에서 막 치고받고 현상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날 크게 또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점 신호가 뚜렷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팔고 나오는 게 맞다라는 쪽이고요. 보통 이런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서 시총 1조가 또 의미가 있습니다. 1조 원대 이상에서는 또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내일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들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고점 신호 시에 매도하는 걸로 빠르게 매도하는 걸로 우선 전략을 세워드리겠고요.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기아차예요. 올해 실적 주목해야 된다라면서 증권사 호평도 나오고 있고 지금도 10% 두 자릿수대 급등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상승한 배경부터 짚어볼게요. 네, 형님이 가니까 따라간다라는 아우도 간다.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현대차 또 신나게 움직일 때 기아차는 약간 한 일주일 단위 뒤로 후속적으로 움직여서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근데 좀 길어지네요. 그래도 오늘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일단 4분기 실적 잘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한 8,900억까지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들인데 올해 순이익이 또 3조 원 가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아차의 흐름을 보게 되면 PR 그래도 지금 이 가격대에서 8배 수준이다라고 네. 하게 되면 비싸지가 않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제 어떤 실적 흐름들 해외 쪽에서 회복되는 모습들 확인되고 게다가 또 이번에 기아차에서 나오는 또 아이오닉 5가 큰형님 차가 있으면은 본인 쪽에는 EV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거기다가 또 얼굴까지 싹 바꿨습니다. 네. 기아에서 이렇게 멋있게 지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기대감을 높이는데 중요한 거는 현대차 대비한 괴리가 좀 컸다라는 쪽에 키 맞추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형님 가니까 아우도 따라가는 이 기아차인데 지난번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정말 상승 시동을 강하게 걸었을 때 기아차도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았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현대차가 갔던 것만큼 기아차도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현대차를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대차가 얼마만큼 변화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런데 이제 기아차를 접근하는 전략은 이제 한 이등주 전략이죠. 이등주 네. 전략이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 그러면 거기를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차는 벌써 직전 고점대를 어떤 그 과거에 보여줬던 고점대를 더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기아차는 앞으로 한 8만 5천 원대까지는 꾸준히 시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계속 바라보시되 일단 지금 그렇다고 오늘 단기 고가가 나왔는데 여기서 덜컥 사기는 또 뭔가 마음이 좀 찜찜하죠. 그렇기 때문에 8만 원대보다는 약 한 7만 8천 원, 7천 원대 정도까지 살짝 눌렸었을 때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쪽이고요. 네. 1차 목표가는 8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면서 결국에는 10만 원 넘어갈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잘 사셨다, 싸게 사셨다는 분들은 그냥 쭉 자동차가 슝 달리듯이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아차를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8만 5천 원 그리고 좀 더 넣어서 10만 원까지 쭉 들고 가보자. 기아차 형님 따라 갈 거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상황실로 넘어가 볼게요. SKC고요. 이 역시도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여전히 저평가, 2차 전지 소재 기업 중에 저평가다라는 그 타이틀을 봤어요. 네. 이러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을 왜 안 샀지 싶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매력적인 타이틀로 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또 며칠 동안 조정 잘 받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고가 시도가 나올 수 있는 패턴이고 실적도 좋다는데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요즘 또 동박 관련된 얘기들 또 뉴스에 나온 걸 보다 보니까 동박 수출도 강하게 잘 호조로 나오고 있죠. 네. 게다가 동박 쪽도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요즘 시장에서 이제 소재나 또 이런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쇼티지 관련된 쇼티지. 쇼티지. 네. 네. 이쪽 관련된 쪽은 상당히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그 변화 때문에 또 SKC도 강하게 부각을 받는데 또 동박 관련된 회사가 또 인수를 한 회사가 SK 넥실리스가 또 자리를 잡고 있죠. 네. 원래 LS 엠트론 쪽 회사였는데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이끌었는데 LS가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제 네. SKC는 이제 또 기존 소재 쪽의 화학 반도체 모두 다 또 양호한 상황 쪽에서 동박이란 날개를 달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 오늘은 전고점대에서 살짝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계속 추가적인 실적 확인됐을 때 레벨업 시도할 것 같고요.
또 보다 보니까 그럼 동박만 동박이냐? 알루미늄 박도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특히 양극 집 전체 관련돼서 알루미늄 박도 꼭 필요한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회사가 사마알루미늄 DI동일이라고 네. DI동일은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런 쪽도 예전에 한번 언급은 드렸을 겁니다. 그 뒤로 주가가 무지무지 올라왔는데 DI동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뭐 섬유 패션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이런 자회사가 알짜 같은 회사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도 주당 순자산이 21만 원대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 안 돼 있죠.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쪽도 틈새로 한번 같이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차트 보면요. 아, 지금이라도 사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2차 전지 소부장 관련주 안 들고 계신 분들은 꼭 하나씩은 들고 가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 투자 전략을 세워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지, 그냥 무조건 포트 안에는 관련주 하나는 꼭 있어야 되는 건지 의견 주세요. 네. 네. 끝입니다. 단호박이네요. 일단 지금 네. 보통 보면은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그에 걸맞춰서 이제 메이커와 함께 계속 이제 장비부터 부품, 소재 이런 걸 모두 다 공급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안 클래 안 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조금 비싸게 사서 물렸다라고 하더라도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서 계속 끌고 가시는 게 가장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시장의 성장성을 같이 누리는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건 싸게 사야 되겠죠. 싸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쪽이다 보니까 밸류를 너무 보시지 마시고 이런 쪽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강했으면 또 눌림목 들어오겠죠. 이런 전략들을 보시면서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수주입니다. 네. 계속 수주를 통해서 기업도 계속 확장되는지 그리고 또 이런 흐름에 따라서 실적도 성장세가 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무조건 꼭 하나는 가져가야 되면서 싸게 눌림목에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회사의 성장성, 수주량을 꼭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셨고요. 저희 앞서서 DI동일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2차 전지 혹시 어떤 종목이 좋은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그럼 DI동일로 오늘은 정리해 볼까요? 네, 상대적인 틈새 종목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네. 예,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주가는 올랐어도 저평가 영역이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여기서부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또 쫙 하고 펼치게 되면은 시간 없어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불러주시면은 네. 또 한번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SKC가 오늘의 주인공이니까요. 저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네, 또 오늘 좀 올라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이 들어온다 하게 되면 10만 6천 원대 네. 정도 밑에서는 또 단기 눌림목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는 직전 고점대 넘어가는 12만 원대 정도로 약간 짧게 잡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4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4분기 실적과 올해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게 되면 그때는 또 목표가를 더 높일 수도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SKC는 10만 6천 원 이하에서 매수하면서 목표가로는 12만 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상황실은 김미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